이거 8번. 통계적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은 엄연히 다른 거지만 그냥 수학 문제를 어차피 우리가 풀고 있는 거니까 같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보시면 여러 번 반복했더니 8번에 한 번꼴로 흰 구슬이 나왔다. 그러니까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다 해서 n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 나왔을 때 그냥 수학적 확률로 바꿔서 보시면 되고 뭐 294번에 성공률이 %라고 나와 있는데 %는 전부 다 100분의라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확률은 100분의 45다, 100분의 70이다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로 그냥 계산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 9번에 있는 기하적 확률은 안 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안 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다음 유형 10번 보시면 유형 10번에 있는 여기 있는 표본 공간 S라는 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PS는 전체 집합의 확률이니까 말 그대로 전체 확률 1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공사건인데 공집합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공사건에 대한 확률은 0일 것이다. 그래서 더하시면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에서 A 합집합 B에 대한 확률 결국에 어떤 집합에 대한 확률인 거잖아. 맞죠? 그럼 확률의 성질은 무조건 뭐다?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A와 B를 더했을 때 확률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죠.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시로 둘 다 공사건일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더하면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니은, 기억 니은이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우리 지금 우리 오늘 그 C단계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총 12문제를 풀어야 돼요. 총 12문제를 풀어야 돼서 빠르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유형 11번에 나오는 확률의 덧셈 정리와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확률의 덧셈 정리도 그렇고 여사건의 확률도 그렇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집합이랑 똑같은 성질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는 무엇이냐? A 합집합 B에 대한 확률은 뭐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A와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한번 빼는 거다. 이렇게 했었지? 집합이랑 결국 똑같으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 302번 같은 거 나왔을 때 어떻게 하자?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애가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A는 0.7이고 교집합이 0.2다. 그럼 여기는 0.5가 될 것이고 합집합이 0.9니까 여기는 0.2가 되겠네요. 다 더했을 때 0.9여야 되니까 그러면 B의 확률이 0.4다. 맞니? 괜찮아? B의 확률이 0.4다. 근데 B의 여집합의 확률이니까 0.6이 답이겠네. 됐죠?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07번으로 넘어갈게요. 307번에 얘들아 근데 C단계 말고도 문제 풀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알겠죠? 클리닉 시간이든 아니면 나한테 질문을 하든 아니면 따로 나랑 시간을 잡아서 해결이 필요하면 해결을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그냥 내가 넘어간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만만하게 풀만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307번 보시면 지금 A가 이렇게 돼 있고 B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교집합의 최대 최소래. 우리 집합에서 교집합의 최대 최소 여러 번 했었죠. 1학년 때.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지금 A의 확률은 3분의 2고요. B의 확률은 5분의 2다. 그랬을 때 이 교집합을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교집합이 커진다는 건 이 왼쪽과 오른쪽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교집합이 작아진다라는 건 왼쪽과 오른쪽은 커진다라는 건데 너네 집합에서 또는 확률의 최소값은 항상 몇이야? 0이야 0. 음수가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얘가 커진다는 건 양쪽이 작아진다는 건데 어디까지만 작아질 수 있다? 0까지만 작아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얘가 작아졌으면 좋겠다. 어디까지만 작아질 수 있다? 0까지만 작아질 수 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얘의 최대값 구할 때는 얘가 0일 때겠죠? 왜? 얘가 더 작으니까. 맞지? 얘가 0일 때다. 그러면 이만큼이 뭐다? 최대값은 5분의 2가 되는 거고 반대로 얘가 작아질 때는 0까지 가고 싶은데 얘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그치? 그럼 얘가 3분의 2고 얘가 5분의 2인데
2를 더하면 15분의 16이 된다. 그러니까 두 확률을 더하면 1이 넘어가 버려. 맞죠? 그러니까 뭐는 최소한 15분의 1은 중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최대값은 5분의 2고요. 최소값은 15분의 1이다. 이렇게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셔서 유형 12번 볼게요. 근데 너네는 튀김 먹으면 안 느끼해? 내가 먹는 튀김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튀김을 웬만하면 다 안 먹는데 아까 그런 그 맘스터치 그런 거랑 그 돈가스 중에 이제 안심으로 만든 돈가스 뭔지 알아? 동그랗게 생긴 거? 그건 먹어.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 알겠지? 등심은 안 먹어.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등심은 안 먹어. 기름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름진 걸 싫어해. 안 먹는다니까 떡볶이 튀김을. 왜 안 느끼해? 느끼하잖아 떡볶이 튀김. 느끼하잖아. 그리고 나는 만두 있잖아. 만두도 군만두는 안 먹어. 기름에 튀긴 것처럼 나오는 군만두는 안 먹어. 그러니까 그리고 기름을 별로 안 좋아해. 맞아. 스테이크는 다르지. 스테이크는 기름이 아니잖아. 육즙이잖아. 그래서 스테이크도 등심은 안 먹어 잘. 안심 스테이크만 먹어. 오리고기 잘 안 먹어. 돼지고기도 난 목살만 먹어. 삼겹살 잘 안 먹어.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가끔 회식할 때 요 밑에 주먹고기 가거든? 주먹고기 맞나? 뭐지? 한동 뭐지? 밑에 이제 1층에 뭐야? 메뉴가 주먹고기고 이름이 뭐야? 꿀주먹? 거기 가끔 가거든? 가면 삼겹살 안 시켜 나는. 나만 따로 목살 시켜. 다른 분들 삼겹살 먹을 때. 나는 목살 먹고 싶다고 해서 목살 시켜. 기름을 별로 안 좋아해. 맞아. 그게 답이야. 난 호떡을 별로 안 좋아해. 붕어빵은 좋아해. 피자도 자꾸 말이 길어지는. 피자도 그 먹는 종류의 피자가 있어. 그게 있어. 고르곤졸라 먹는데 페페로니는 안 먹어. 고르곤졸라는 피가 얇은 거면 화덕 피자잖아. 화덕 피자는 기름이 덜하지. 시카고 안 먹어. 시카고 피자를 내가 여자친구,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 여자친구일 때 1년 사귀었을 때인가 2년 사귀었을 때가 한 번 먹으러 갔거든? 한 판 시켜서 한 조각도 못 먹었어. 한 조각을 다 못 먹고 나왔어, 나는. 한 조각 먹다가 다 못 먹고 사이드만 먹다 나왔어. 무튼 그래, 나는. 이제 좀 감이 왔지. 기름진 걸 싫어해. 기름진 거. 근데 왜 그러냐는 눈빛으로 보지 말고. 혁준아. 아무튼 그래요. 난 기름진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코끼리도 풀만 먹잖아. 난 근데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어 나는. 그래서 하루에 이 얘기하면 또 혁준이가 또 눈치 주니까 내가 이게 퇴근하고 집에 가면 늦잖아. 그 먹고 나서 바로 자면 속이 안 좋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퇴근하고 집에 가서는 많이 안 먹고 점심을 많이 먹어. 그래서 점심을 진짜 많이 먹어. 그래서 난 점심만 거의 하루에 한 끼만 먹어. 하루에 한 끼 먹고 저녁은 자꾸 배고프면은 야식을 먹으니까 그냥 배고프지 않을 정도만. 그래서 가끔 특강 때는 귀찮으니까 그냥 퇴근하면서 그냥 빵 같은 거 한두 개 사가고 여기 밑에서 빵 같은 퇴근하고 나갈 때쯤 되면 빵을 할인하거든. 그래서 그냥 빵 같은 거 한두 개, 그냥 샌드위치 같은 거 한두 개 사서 그거 먹고 그냥 수업 준비 잠깐 하고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점심에 많이 먹고 그래서 살이 찌는 거지. 점심을 많이 먹는 게 많이 먹어. 지금 나를 계속 좀 돌려 까는 거지 나를. 그러니까 말이 좀 그렇다. 기분이 상하니까 수업을 합시다.
이형 12번 볼게요. 308번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A 주머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부터 7까지가 적힌 게 총 7장의 카드가 B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 그랬을 때 A와 B에서 임의로 각각 하나씩 꺼냈을 때, 그러니까 전체는 35분의 가 되겠지. 5 곱하기 7이니까. 한 장씩 꺼냈을 때 적힌 수의 합이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일 때를 구하여라 라는 거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는 얘 따로 구하고 둘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은 빼는 거잖아. 중복은 빼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했었죠? 전부터 계속 했던 게 뭐야? 10 이상이거나 그러면 쟤는 5까지 있고 얘는 어딨니? 얘는 7까지 있는 거니까 최대치가 12밖에 안 돼. 그래서 뭐 있어? 10 있고 11일 때 있고 12일 때 있고 그 다음 5의 배수일 때는 5일 때 있고 10일 때 있는데 그럼 10이 겹치는 거지? 그치? 그럼 굳이 10을 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겹치지 않게끔만 즉 5만 추가로 세겠다.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세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쭉 찾아서 분자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앞으로 습관 들이세요. 알겠죠? 더하고 나서 중복을 빼도 돼. 그게 이제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간단한 문제들은 그렇게 했을 때 빠르게 풀립니다. 근데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는 그렇게 안 풀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셀 때 애초에 겹치지 않게끔 세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 그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조건부 확률 계산할 때 좀 더 편해져요. 좀 더 쉬워지고. 알겠죠?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312번인데 312번은 우리가 전에 봤던 광명고 기출시험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A와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각각 한 번씩 발표하도록 하겠다. 그랬을 때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거나 A와 B 사이에 2명의 학생만이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질 확률을 구하여라. 어차피 전체는 6팩토리얼일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더해놓고 교집합을 빼는 건데 원래는 어떻게 해보자? 일단 첫 번째로 A가 B보다 먼저 발표해. 순서가 정해져 있어. 우리 이거 어떻게 풀기로 했어? 어떻게 풀기로 했니? 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같은 문자로 보고 즉 A와 B를 그냥 A 2개로 보고 나열하는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거 특수조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특수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어차피 6팀이니까 6개가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A와 B의 조건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자? 6시 2를 하자. 즉 6개 중에 2개를 고르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얘와 얘를 골랐다라고 하면 어떻게 배열이 되는 거야? A가 앞에 배열되고 B가 뒤에 배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은 한 가지다. 해놓고 나머지 4개는 이제 조건이 없는 거니까 뭐다? 곱하기 4팩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더하기 두 번째 거 A와 B 사이에 2명만 있도록 하래. 그럼 원래는 1학년 때까지는 어떻게 했어? A 있고 2개 있고 B가 있고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고 얘를 하나로 보고 나열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했다고.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 특정 조건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6자리가 있는 거고 A, B가 2칸 떨어져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둘, 3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3시 1인 건데 여기서가 중요하죠. 내가 만약에 여기와 여기에다가 A, B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2자리에다가 2개를 집어넣으니까 원래는 2팩이야. 그런데 이미 A가 앞에 있는 경우는 다 셌잖아. 그럼 뭐만 세면 돼? B가 앞에 있는 것만 세면 되죠. 그러니까 배열을 한 가지라고 보면 되지.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로 뭐야? 나머지 4개는 조건이 없으니까 4팩이죠.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형 13번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쭉 넘어가셔서 317번 보면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두 수의 곱을 A라고 하고 꺼내지 않은 4개의 공에 적힌 수의 곱을 B라고 했을 때 A와 B가 모두 짝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 어떤 곱이잖아. 얘는 마찬가지로 내가 뽑은 2개의 수의 곱인 거고 얘는 남아있는 4개의 수의 곱인 거니까 결국 곱이 짝수다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곱이 짝수이려면 그 곱하는 숫자들 안에 짝수가 뭐 하면 돼? 있기만 하면 돼. 그게 몇 개인지는 관심이 없고 있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곱이 짝수다는 어떻게 풀자?
여사건으로 풀자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치? 근데 그 곱이 짝수다가 아니라 곱이 3의 배수든 4의 배수든 5의 배수든 전부 다 여사건으로 푸는 거였어. 맞죠? 그게 훨씬 더 쉬우니까. 그게 훨씬 더 쉬우니까. 그러면 봐봐. 내가 6개의 곱을 이렇게 볼게요. 1, 3, 5 있고요. 2, 4, 6 있는 거야. 홀수 짝수 나눠보면. 그럼 내가 지금 홀수도 3개고 짝수도 3개인데 그 중에 내가 2개를 고를 거야. 그럼 4개가 남겠지. 그럼 그 4개 안에 짝수가 없을 수 있어? 홀수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내가 2개를 고른다고 해도 짝수 하나는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B는 무조건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보면 돼? A만 보면 되죠. B는 이제 상관할 게 아니야. 뭘 뽑도 상관없는 거야, B는. 알겠죠? 그럼 A만 보면 되고, A는 어떻게 보겠다? 6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에서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걸 빼면 짝수가 있는 경우만 남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모엔 당연히 6C가 있을 거고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유형 14번과 15번의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해서 유형이 2가지가 나오는데 전부터 계속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던 거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적어도 뭐 이상, 이하 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여사건이라고 풀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 맞죠? 그래서 항상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여사건일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생각을 해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많은 건지 그 반대 상황이 많은 건지를 생각을 해서 구해봐라. 그렇게 해야 그런 표현이 안 나왔을 때 적어도 이상, 이하 또는 이런 표현이 안 나왔을 때 여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다라고요. 알겠죠? 사실 얘도 방금 우리가 봤던 곱이 짝수다라는 것도 여사건의 단서는 없어. 근데 곱이 짝수인 경우를 세보니 짝수가 있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푼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여사건의 단서가 없어도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단서가 있을 때 왜 그런지를 따져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형 14번도 그런 식으로 적어도 조건들이 쭉 있는 거고요. 유형 15번도 이상, 이하 조건들이 쭉 있는 거니까 그냥 문제들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326번만 보면 1부터 30까지 중에 한 개를 택하겠다. 택한 수가 6과 서로소일 확률을 구하여라. 6과 서로소라는 건 2의 배수면 안 되는 거고 3의 배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체에서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빼주시면 되겠죠.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전체에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를 빼주시면 확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문제들도 한 번씩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꼭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확통 조교를 일단은 조교들도 아직 방학이니까 확통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조교들 위주로 배치를 시켜놨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이제 확통을 할 수 있는 애들로만 내가 쭉 배치를 시켜놨는데 3월부터는 지금 이제 시간을 조사하고 있긴 한데 3월부터는 어떻게 될지 몰라. 3월부터는 조교가 들어왔는데 확통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어. 그냥 진짜 관리만 하는. 그럴 수도 있어. 웬만하면 그런 일을 내가 만들지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던 게 질문이 있으면 클리닉 시간에 하셔도 되지만 클리닉 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으면 나한테 찾아오세요. 아니면 카톡으로 물어보시고 그리고 카톡으로 물어봤을 때 확통은 이제 말로 좀 하기에 힘든 애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말로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손으로 이제 풀이를 써서 주든 아니면 따로 이제 시간을 잡아서 하든 그렇게 할 테니까 특히 이제 3월 달부터는 그 과제가 매일 나가기로 했잖아. 그래서 그 과제도 이제 거의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3월 한 달을 쓰기 위해선 8개에서 한 10개 정도가 필요해, 과제가. 근데 지금 한 7개 정도 만들었어요. 7개 정도 너네한테 나눠줄 걸 다 만들었고, 나머지 조금만 더 작업을 하면 되는 거라서.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 모든 문제가 쉬운 문제를 풀 거면 푸는 이유가 없잖아. 맞죠? 거기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조교가 이제 해결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언제든. 내 카톡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 보니까 연락들 하시고. 정 안 된다. 나는 학원에 일찍 오기도 싫고, 학원 안 오는 날 오기도 싫고, 다 싫다. 근데 질문은 해결해야겠다. 괘씸해서 안 해주고 싶긴 한데,
그러면 어떻게든 비대면으로라도 줌을 하든 아니면 뭐 페이스톡을 하든 뭐든 해서 해드릴 테니까 요청을 하세요 일단. 알겠죠? 근데 웬만하면 나도 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나도 내 얼굴은 안 켜. 그냥 태블릿 화면만 보고 같이 얘기하는 거야. 안 켜. 나도 싫어. 나도 수업 때 너네 보는 걸로도 벅차. 알겠지? 화면 안 켜도 돼. 화면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어차피 줌 켜봤자 50분밖에 못 하잖아 요즘. 50분을 껐다 다시 켜야 되잖아. 50분은 빠르게 끝내야 돼. 인사하고 그럴 거 없어. 알겠지? 그냥 켜도 돼. 난 보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무튼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은 C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지? 333번까지 했니?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애들 다 풀어야 되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5문제를 한 번에 푸는 건 너무 많은가? 그럼 334번, 5번, 6번, 7번까지 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왜냐면 그 네 문제가 좀 쉬워. 네 문제가 좀 쉬워.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요 네 개 중에 제일 쉬운 게 335번이랑 337번이 좀 쉽고 34번이랑 36번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두 문제 한번 그렇게 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규빈아, 하다 먹는 거 있으면 질문해.
먼저 아까 학통 신입생 등록됐던데. 여기는 과학과예요. 네. 과학과인데. 근데 그 윈터 갔다 왔어요. 아, 그럼 확통을 한 거죠? 알았어요. 정말 잘하네. 아, 알겠습니다. 10년. 알겠습니다. 볼까요? 예. 봅시다. 봅시다. 지금 1, 2, 3, 4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 중에서 얘를 찾아라 라고 돼 있는데 F1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나 F의 치역이 B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조건인 건데 첫 번째 조건은 그냥 세고 두 번째 조건은 겹치지 않게 세면 된다 라고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그치, 그러면 보시면 1, 2, 3, 4에서 첫 번째 조건 1, 2, 3, 4에서 1, 2, 3으로 화살표를 쏠 건데 F1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1은 어디로만 쏴? 2 또는 3으로만 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1이 쏠 수 있는 건 몇 가지다? 1이 쏠 수 있는 건 두 가지다.
그러면 조건이 이미 해결이 된 거니까 2, 3, 4가 쏠 수 있는 건 세 가지씩 존재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다 곱하시면 얘는 54가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는 두 번째 건데, 두 번째 거는 치역이 B다야. 그런데 이미 이 1이, F1이 2로 가는 경우와 3으로 가는 경우는 다 센 거잖아. 그럼 겹치지 않게 세려면 1, 2, 3, 4에서 1, 2, 3으로 가는데 1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맞죠? 맞죠? 그러면 이제는 2, 3, 4가 1, 2, 3 중에 하나로 갈 건데 치역이 B라는 건 이미 1은 선택받은 거고 2와 3이 무조건 선택받아야만 하는 거지.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네? 어떻게 하면 돼? 여사건으로 풀면 되죠? 맞죠? 어떻게 하면 전체 1, 2, 3, 4가 1, 2, 3으로 가는 거니까 3의 세제곱에서 빼겠다. 뭐를? 2가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 또 3이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 또 2와 3이 둘 다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맞지? 그러면 어차피 이 둘은 가지수가 똑같을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2와 3이 다 선택받지 못했어. 다시 2가 선택받지 못했어. 그러면 2, 3, 4가 1과 3으로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 하셔야죠. 왜? 2가 선택받지 못했어. 1과 3으로만 가야 돼. 맞지? 그래서 2의 세제곱을 했다고. 근데 그 중엔 뭐가 있을 거야? 전부 다 1로 몰리는 경우가 들어있을 거야. 그러면 3도 선택받지 못한 거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방금 했던 것처럼 한 가지. 한 가지. 해서 요 둘은 더해서 전체에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335번은 보시면 1부터 6까지의 번호가 적힌 6개의 전구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켜져 있다라고 돼 있어. 근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 사실 너네가 좀 낚일 만한 게 어떤 요소가 있느냐. 이미 2개는 켜져 있는 거잖아. 그 2개가 뭔진 모르겠지만 그 2개는 이미 켜져 있는 거야. 그러면 그 2개를 고르겠다고 6시 2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 2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미 켜져 있는 상태인 거야. 그걸 우리가 골라서 키는 게 아니라고. 알겠니? 그래서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 2개는 1과 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과 2는 이미 켜져 있다. 그랬을 때 주사위를 던져서 켜져 있으면 끄는 거고 꺼져 있으면 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주사위를 2번 던졌는데 불이 켜져 있는 개수가 전구가 2개래요. 그러니까 뭐야? 불이 켜진 개수가 변하지 않은 거지. 그 말은 뭐야? 한 번 켰으면 한 번 껐다. 라는 소리죠. 키고 꺼야 유지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첫 번째 경우 뭔가를 켰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뭔가를 켰어.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던졌을 때 끄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한 번 던져서 먼저 끄고 그러고 나서 무언가를 키는 경우가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켰다는 건 1, 2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는 거야. 1, 2는 이미 켜져 있는 거야. 그럼 1, 2가 나오지 않아야 뭔가를 키면서 시작을 하겠지? 그럼 그 확률은 몇 분의 몇? 6분의 4일 거고요. 맞나요? 곱하기. 그럼 내가 예를 들어 3을 켰어. 그러면 끄려면 1, 2, 3 중에 하나 나와야 되지. 그럼 몇 분의 몇? 6분의 3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반대로 끄고 시작이야. 그럼 6분의 2가 될 거고 그 다음 키려면 6분의 5가 되겠죠. 맞지? 그런 식으로 해서 둘을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어차피 겹치는 게 없을 거니까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6번에 1부터 9까지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이 들어있다. 그 중에 내가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지금 A, B, C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우리 뽑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전체는 9C3이야. 맞나요? 전체는 9C3이야. 그래서 확률의 분모에는 9C3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중에 가조건이 있고 나조건이 있어. 근데 가조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홀수인 거니까 뭐와 뭐야?
홀수만 3개인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홀수 1개에 짝수 2개인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은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3의 배수여야 돼. 그럼 앞에서 했던 거 무언가의 배수, 무언가의 곱이 무언가의 배수가 된다. 어떻게 풀면 된다고? 여사건으로 풀면 된다고. 맞죠? 그럼 전체에서 3의 배수가 없는 경우를 빼는 건데 여기서 핵심. 전체가 뭐야? 나를 여사건으로 풀겠다고 해서 전체를 9C3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뭐로 잡아야 돼? 가조건이 있고 나조건이 있고 우리는 이 2개 다 만족하는 걸 찾고 싶어. 근데 얘는 그냥 구할 거고 얘는 여사건으로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 3의 배수가 아닌 걸 빼셔야죠. 그러니까 뭐로? 얘를 전체로 잡으시는 거예요. 왜? 얘는 그냥 구할 거고 얘는 여사건으로 구할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먼저 구해놓고 그 중에 얘가 아닌 걸 빼면 둘 다 만족하는 애들만 남게 된다고. 이해됐니? 그럼 얘부터 구할게요. 얘부터 지금 보시면 홀수 적어보면 1, 3, 5, 7, 9고 짝수는 2, 4, 6, 8인 거니까 홀수만 3개 고르는 경우는 5C3이고요. 홀수 1개, 짝수 2개 고르는 경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 중에 뭘 빼겠다? 3의 배수가 없는 경우를 빼겠다. 그러면 홀수만 고를 때는 3과 9가 없는 거니까 몇 가지 경우? 한 가지 경우만 빼면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니까 뭐다? 빼기 3C1 곱하기 3C2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3과 9가 없는 홀수 3개 중에 1개 고르고 6이 없는 2, 4, 8 짝수 3개 중에 2개 고른다. 그래서 빼시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더해주시면 전체 경우가 만들어진다.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번 보시면 얘는 괜히 어렵게 생각하면 문제가 안 풀리고요. 쉽게 생각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라는 게 뭔 소리냐면 얘는 지금 모양 자체는 원순열처럼 생겼지만 원순열이 아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의 핵심. 왜? 1행 1열, 2행 2열 뭐 이런 식으로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맞죠? 자리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원순열이 아니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랬을 때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을 8개의 자리에 앉히겠다. 분모는 8팩토리얼이 될 거고 그 중에 분자에다가 뭘 적어야 된다?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배정될 확률이야. 그럼 뭐 하면 돼? 전체에서 남학생이 전부 다 떨어져 있는 경우 빼면 되죠. 근데 전부 다 떨어져서 4명이 앉으려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앉거나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앉거나 어차피 둘 중 하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둘 중 하나를 골라놓고 남학생 4명 앉히고 여학생 4명을 앉히면 된다. 끝이죠. 그러고 나서 8팩으로 나눠주시면 답입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래서 가끔 난 억울해. 나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튀긴 거 기름진 것도 안 좋아하고 억울해. 진짜 억울했어. 나는 그래서 군것질도 안 해. 음료도 안 마셔. 근데 살이 쪄. 6층에 교무실 가면은 간식이 있잖아. 과자 있고 그러잖아. 난 그걸 거의 손을 안 대. 진짜 배고플 때만 먹어. 기력이 없을 때. 이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진짜 딱 하나 정도 먹어. 그리고 음료도 안 먹어. 내가 유일하게 먹는 음료가 제로콜라 아니면 커피야. 커피도 아메리카노밖에 안 먹어. 근데 자꾸 살이 쪄. 억울하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올해부터 운동을 시작한 거야. 원인은 운동 부족 말고는 없는 거야. 아무리 따져봐도 운동 부족 말고는 없어. 내가 살이 찌는 이유가. 근데 운동을 하니까 자꾸 점심을 더 먹어. 아침에 운동을 하니까 운동하고 나면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점심을 더 먹어, 평소보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지금 거의 2달째 했는데 살이 안 빠져.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이렇다. 그랬더니
먹는 걸 줄여야 된대. 그러니까 그게 맞긴 해. 나도 알아. 머리로는 알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무슨 그랬어. 억울했어. 그래서 내가 맨날 이 억울함을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도 너네랑 똑같이 얘기해. 근데 그 점심을 많이 먹는 건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알겠고 군것질 안 하는 것도 다 알겠다. 그 튀김도 안 먹는 것도 알겠다. 근데 점심을 너무 과하게 먹지 않느냐. 맨날. 나? 만약에 내가 그냥 점심을 그냥 집에 있는 걸로 대충 때운다. 그러면 라면 2개에 그 만두 있지. 내 살찌는 원인의 한 50%는 만두 때문이야. 그러니까 만두도 왕만두 뭔지 알아? 되게 기다란 거 말고 동그란 거. 그거 6개. 그 다음 계란 2개. 삶은 계란 2개. 이렇게 보통 점심에 먹어. 만두만 빼면 괜찮지 당연히. 근데 이렇게 먹으면 배고파. 나 라면 2개가 배가 안 차. 라면 2개를 먹고 출근을 하잖아? 그러면 한 4시부터 배고파. 내가 보통 한 2시쯤 점심을 먹거든? 4시부터 배고파. 그래서 한 지금쯤 되면 힘이 없어. 배고파. 그럼 머릿속에 수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늘 집에 가서 뭐 먹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왕만두 못 먹은 6개 먹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점심 딱 그 정도 먹어 난. 별로 안 먹지? 보통 이렇게 먹어. 맞아. 그게 맞긴 해. 근데 억울하잖아. 알지? 그리고 내가 칼로리 높은 것만 많이 먹긴 해. 튀김만 안 먹을 뿐. 피자를 시키면 피자 한 판을 다 먹으니까. 아무튼. 그러면 338번이랑 339번, 40번, 41번까지 풀어보세요. 41번까지. 요 네 문제는 38번 말고는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별로 없어요. 38번도 뭐 그렇게까지 까다로운 건 아닌데 38번 말고는 다 쉬운 문제들이니까 쭉 한번 풀어보세요.
볼까요? 얘들아, 다음 시간에 조건부 확률 있잖아, 조건부 확률. 저 조건부 확률 할 거고, 그렇게까지 하면 일단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독립과 종속, 독립시행까지 하면 2단원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2단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들어가는 거니까 수특 미리미리를 사두세요. 수특 확동. 알겠지? 샀어? 응. 자, 봅시다. 338번. 지금 보시면 x에서 y로 가는 1대1 함수 f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역이 z인 함수가 g가 있는데 합성함수 g 합성 f가 x에서 z로 가는 함수를 만들 때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z일 확률을 구해봐라. 우리 뭐 함수의 개수든 함수에 무슨 조건이 있을 때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려볼게. 1, 2에서 1, 2, 3으로 갈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0과 1로 갈 건데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f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f라는 함수는 무조건 무슨 함수야? 무조건 1대1 함수인 거지. 맞죠? 그러면 전체부터 구해보시면 1, 2에서 1, 2, 3으로 가는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 3 곱하기 2가 되겠지. 거기다 곱하기 g의 개수부터 구할 건데 g의 개수까지 구할 건데 g의 개수는 지금 보시면 치역이 z래요. 치역이 z래요. 그러면 1, 2, 3이 0과 1로 갈 건데 0과 1이 전부 다 선택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럼 몇 개야? 3에? 다시 2에? 세제곱인 거고 거기서 몇을 빼면 돼? 2를 빼시면 되죠. 0만 가는 경우, 2만, 1만 가는 경우 이러면 전체인 거고 그 중에 전체 합성함수의 치역도 0과 1인 거를 볼 건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건데 봐봐.
어차피 F는 1대1 함수잖아. 맞지? 그럼 내가 그 1대1 함수, 즉 6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전체 합성함수의 치역이 0과 1이려면 얘네들이 어떻게 가면 돼? 얘네들이 0, 1로 가든 아니면 1, 0으로 가든 하면 되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긴 F를 골랐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걸 골랐어. 그런다고 해서 뭔가 조건이 달라져? 그러니까 결국 F가 뭐든 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분자에다가 6시 1을 적어주셔도 되는 거고요. 6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인 거니까. 알겠지?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내가 이렇게 갔어. 그럼 이렇게 가든 아니면 반대로 가든 몇 가지 경우가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여기서 끝내면 틀리는 거야. 지금 어디만 갔어? 1과 2만 간 거야. 그럼 3도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3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2개. 어디로 가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2를 안 곱하시면 틀리는 겁니다. 함수는 항상 마지막 남는 원소 없게끔 전부 다 화살표를 쏴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339번은 x 더하기 y가 80이니까 x는 80-y라고 바꿔서 집어넣어서 2차 부등식을 풀어주셔도 되고요. 풀어주셔도 되고, 우리 이런 거 알고 있잖아. x 더하기 y가 80이야. 근데 x 곱하기 y라는 애가 있어. 그럼 x 곱하기 y의 최대값은 뭐일 때야? x, y가 같을 때잖아. 맞지? 그러니까 40 곱하기 40을 하면 1600이 최대값이야. 그럼 그 40 곱하기 40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치? 그래서 x, y가 40, 40일 때가 최대값이고, 그럼 최대값이 1600이니까 당연히 150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직접 세는 게 더 편하겠지. 맞죠? 어차피 최대값이 1600이니까.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30, 50까지 갈 수 있는 거지. 또는 50, 30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씩 있는 거야, 총? 40부터 30까지 몇 개? 11개. 40부터 50까지 몇 개? 11개인데 40이 중간에 중복이니까 총 몇 개가 있다? 총 21쌍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40, 40일 때가 최대값일 거니까. 그리고 나서 1500까지니까 즉 30, 50 또는 50, 30까지니까 결국엔 x값은 50부터 30까지, y값은 30부터 50까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21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40번 보면 340번에 1이 적힌 구슬 4개와 0이 적힌 구슬 2개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고 n이 적힌 상자와 n 플러스 1이 적힌 상자에 넣은 구슬에 곱을 an이라고 하겠다. a1, 2, 3이 1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지금 1, 4개와 0, 2개야. 그거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전체는 뭐야? 6C2 괜찮나요? 어떻게 하면 돼? 6개의 상자 중에 2개를 골라서 0을 집어넣으면 나머지 4개는 1, 4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맞지? 전부 다 하나씩만 집어넣을 거니까. 맞죠? 얘 분해. 얘를 해볼 건데 어차피 1과 0만 집어넣는 거면, 그리고 이웃한 애들끼리 곱하는 거면 뭐밖에 안 돼? 그 곱도 1 아니면 0밖에 안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 A, 1, 2, 3이 1, 0, 0인 경우 있을 거고요. 두 번째 0, 1, 0인 경우 있을 거고, 세 번째 0, 0, 1인 경우 있겠죠? 맞지? 그러면 너는 인접한 두 수를 곱했을 때 1이 돼야 돼. 그럼 뭐와 뭐를 곱하는 거야? 1, 1을 곱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얘는 첫 번째 1일 거고 두 번째 1일 거야.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곱했을 때 0이 돼야 돼. 그럼 뭐야? 세 번째는 0이 되겠지? 그럼 네 번째는 뭐가 오든 간에 0이 될 수밖에 없네.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네요. 맞지? 그럼 1 몇 개 남아있고 1 2개 남아있고 0 하나 남아있는 거니까 뭐야? 3C1이죠.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서 0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가 뭔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1, 1일 거고요. 곱했을 때 1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 네 번째는 당연히 0이어야 되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0이어야겠죠. 그럼 뭐밖에 안 남아? 1, 1밖에 안 남네. 그럼 한 가지네. 얘는 그냥 얘가 반대로 바뀐 거니까 똑같이 3C1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체 62분의 7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41번은 우리 전에 광명고 기출에서 봤던 문제죠. 봤던 문제고 얘는 모의고사 문제로 나왔던 적도 있는 문제인데 보시면 얘가 2, 3이고요. A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X는 뭐다? X는 2분의 A 또는 3분의 A다. 근데 문제에서 얘가 정수였으면 좋겠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는 뭐였으면 좋겠다?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에서 2의 배수의 개수는 10개고요. 3의 배수의 개수 6개고요. 6의 배수의 개수 3개니까 이렇게 하시고 전체는 20개 중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단순하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문제 남았으니까 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342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343번이랑 344번은 쉬운 문제들이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볼까요? 보고 마무리합시다. 아니면 시간 더 주고 좀 더 늦게 끝낼까? 봅시다. 342번에 지금 얘에서 얘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정역은 6개고 공역은 5개인데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야? 중복이 몇 개 존재한다? 1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치? 그 말은 반대로 1, 2, 4, 5, 10은 무조건 다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씩은. 그러고 나서 1이 중복이든 2가 중복이든 뭐든 간에 하나가 중복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 x1부터 x6까지 있고, 그 다음에 1, 2, 4, 5, 10이 있고, 어떻게 하겠다? 첫 번째,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OC1부터 하는 거죠. 그치? 어떻게 하는 거였어? 5개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 그 말은 뭐야? 중복 하나가 있다. 예를 들어서 1이 중복이다. 그러면 x1부터 x6까지와 1, 1, 2, 4, 5, 12 이제는 1대1로 연결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6팩 나누기 2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 전에도 한번 설명했었어요. 맞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얘가 이제 전체가 되는 거고, 그 중에 만족시키는 거, 얘를 만족시키는 거 우린 지금부터 찾아봐야 되는데, 보시면 어차피 요 6개 중에 어딘가에는 5와 10이 들어가 있겠지. 맞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5를 적었어. 얘가 5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럼 좌변은 무조건 뭐의 배수가 돼? 5의 배수가 되겠지. 그러면 우변도 뭐의 배수가 돼야 돼? 5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결국에 4도 어딘가론 들어갈 거야. 마찬가지로 10도 어딘가론 들어갈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4를 적었어. 그럼 좌변은 뭐의 배수가 돼? 20의 배수가 되지. 맞죠? 근데 4를 내가 엿다가 적었어. 이미 이 오른쪽도 뭐의 배수야? 이미 오른쪽도 5의 배수야. 그러니까 4가 왼쪽에 들어가든 오른쪽에 들어가든 어차피 뭐가 돼? 20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죠. 뭔 느낌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5와 10 중에 누가 왼쪽에 들어가든 누가 오른쪽에 들어가든 마찬가지로 4가 왼쪽에 들어가든 오른쪽에 들어가든 왼쪽과 오른쪽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0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조건의 핵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왼쪽 오른쪽이 전부 다 20의 배수여야 되니까 첫 번째, 둘 다 20으로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20으로 같은 경우. 곱했을 때 20이 되려면 1, 4, 5 있고요. 마찬가지로 1, 2, 10 있죠. 그러면 왼쪽도 20, 오른쪽도 20인 거지? 그치? 근데 얘가 왼쪽 오른쪽인지 모르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다? 2팩 곱하기 뭐 2라고 쓰셔도 돼요. 2팩 곱하기 얘는 그럼 뭐야? 3팩 곱하기 3팩 이렇게 되겠죠. 1대1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니까 x135와 145를 연결시키면 되는 거니까 3팩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40으로 같은 경우 볼게요. 40으로 같은 경우 뭐 있어? 1, 4, 10 있고 2, 4, 5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겠지. 그치? 60은 3이 없으니까 안 돼. 80은 숫자가 모자라서 안 돼요, 이제. 맞죠? 80, 80으로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얘분의 얘네 둘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43번에 일단은 여기서 결국에는 꼭지점 2개를 고르는 거니까 전체 9개의 점 중에 2개를 고르겠다라고 해서 9C2라고 보시면 되고, 그 꼭지점이 뭐였으면 좋겠다? 서로 다른 모서리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럼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두 점을 골랐는데 그게 같은 모서리에 있어. 그건 뭐야 그게? 그냥 그게 변이잖아, 변. 맞죠? 그럼 변 몇 개인데? 그럼 전체에서 빼시면 되겠죠, 16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사건으로 풀면 되겠네. 맞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344번에 1부터 7까지 중에 내가 임의로 3개를 고를 건데 이 중에 연속하는 자연수가 2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2개일지 3개일지 모르는 거잖아. 근데 사실 얘는 직접 세도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세도, 그러니까 연속한 숫자가 2개일 때와 3개일 때로 나눠서 직접 세도 답이 쉽게 나와요. 맞지? 근데 만약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가 늘어나. 뭐 1부터 10까지가 있어. 그리고 우린 그 중에 4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다 생각해줘야 되는 거잖아. 다 생각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반대로 전체에서 빼면 되겠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여사건으로 활용해서 풀어보면 전체에서, 즉 7C3에서 빼겠다. 뭐를 빼겠다? 연속한 숫자가 없을 때를 빼겠다. 그럼 그 연속한 숫자가 없을 때를 어떻게 셀 건데? 응? 그 연속한 숫자가 없을 때를 어떻게 셀 거야? 얘들아, 연속한다는 건, 자연수에서 연속한다는 건 차이가 몇이란 소리야? 1이란 소리죠. 차이가 1이란 소리죠. 이제 당이 떨어지지. 나도 그래. 튀김 맛이 없어. 먹지 마. 나처럼 만두 먹어. 1 차이 난다는 소리죠. 그럼 연속하지 않으려면 몇 이상이 차이 나면 돼? 2 이상이 차이 나면 되지. 그치?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첫 번째 거를 A라고 적으면 두 번째 거는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A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맞나요? 세 번째 거는 그럼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까? A 플러스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수, 두 번째, 세 번째 숫자를 A, B, C라고 하면 B는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A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연속하지 않을 거고 마찬가지로 C는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B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연속하지 않을 거다.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만들면 뭐가 된다고? A 플러스 4, B 플러스 2, C 이런 부등식이 만들어진다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얘를 만족하면 A, B가 이웃하지 않은 거고 얘를 만족하면 B, C가 이웃하지 않는 거고 내가 이 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2 더하고 여기다가 2 더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근데 얘는 최대값이 몇이고? 7이고 얘의 최소값은 뭐겠어 그러면? 5겠죠? 왜? A가 자연수여야 되니까 1부터니까.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럼 몇 개 중에? 5, 6, 7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 고르는 거네. 크거나 같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된다? 3H3이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서 다 셀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세는 모의고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알겠죠?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뭐다? 연속한 자연수가 없도록 해라 라고 할 때는 2 이상 차이 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